제가 약간 전준철 그 변호사를 그 지도부가 좀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로 지금 추정하는 부분 이겁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의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 4조에 원래 맨 처음 특검 김건희 특검법 거기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종합특검법 때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또는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에 당적을 좀 가졌었다면서 보니까. 근데 예전에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뭔가 좀 법안 설계도 한 게 아닌가. 아니, 그 법안은 저도 요청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적을 그러니까 이거 발휘하기 1년 전에 당적이 없으면 그거는 특검할 수 있게끔 해줘라.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검 그 법 바꿀 때 그 당적 1년 부분에 제가 넣어달라 그랬어요. 아,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여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최고 그 아까 말한 대로 법사위원들도 사실은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어보니 최고위원들도 뭔가 논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소통 미숙한 건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지금 합당 과정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전에도 그렇게 했나?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다 논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법사위원들이나 아니면 최고위원 정도는 논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뭐 중앙이나 뭐 최고위라는 게 상설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월수금 하지만 뭐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법사위원들 의견은 듣는 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맞아요. 맞겠지. 그렇죠. 네, 우리 당 법사위원들하고 그렇죠. 들어보고 이러면은 아마 크로스 체크를 하면 나올 텐데. 그다음 왜냐면 우리 집 법사위에 다 검사 출신들 있고 이러니까 변호사들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알겠죠. 이름 들어본 게 있고 이게 청와대 가서 걸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걸렸다는 말 이상하지만 체크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에. 근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원래는 당에 있는 공직 후보자 검증 추천 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게 원래는 약간 원내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됐었대요. 그렇게 되다가 그 일부의 주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부임한 다음에 그 제도의 성격이라는 게 약간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수석이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공직 후보자라는 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목을 정하는 문제. 여러 자리가 있죠. 특검도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런 문제에서 전과 달리 당대표의 입김이 좀 세졌다는 정도의 의견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산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수습하면서는 종전의 특검은 관례에 따라서 원내에 충분한 검증 없이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은 과거에는 추천부터 검증 과정이 원내에서 많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추천은 당에서 되고 검증은 약간 부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정청래 대표가 자성할 부분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소위 말하는 법조계는 이제 한 달에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 동기나 아니면 그 주변 아니면 이렇게 재평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전화 딱 해서 걔 알아? 뭐 있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주변에 만약에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게 뭐 했는데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냥 그 뭐 서류 찾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걸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 아니면 그 법인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그러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앞으로 이제 잘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극복을 해나가면 되는 일인데 맞물린 일이 또 합당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도 상황을 보호하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말간에 설 연휴 전인 13일까지 입장을 정해달라 이렇게 낸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저는 저번에부터 계속 말했는데 일단 합당 제안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절차 분명히 잘못됐고 제 대전제는 합당 언젠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계속적인 얘기였고 실제 이번에 합당이라고 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너무 시끄러웠고 그래서 저는 이 설 전에 이걸 다 끝내달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 그래서 조국신당에서도 13일 전에 끝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도 내일 의원총회 한 다음에 그럼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합당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합당 가지고서 이 지선을
뭐 한다 이런 거 저는 아무 의미 없고 이번에는 그냥 정청래 당대표가 아마 그걸 안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게 또 의원들의 생각이긴 하던데 정청래 대표도 그냥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싫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급하게 해가지고 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마시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에 이 합당 관련하고 제안한 이 방식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내가 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의 당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그 당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솔직히 말하려면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현근택 변호사도 지금 되게 불편하겠지 말하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내 첫 번째 생각이고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제3자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실제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왜 불편했다는 것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네. 그 청와대 쪽에서도 이 사람도 자기 끌어들여 이 사람도 자기 끌어들여 막 마음대로 아전인수처럼 하는 거 싫다는 얘기였었어요. 대통령도 합당 자체를 싫어한 거 아니라고 똑같이 저랑 말했어요.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나는 누가 싫고 누가 음모론이고 누가 누구랑 짝짝꿍 편먹어가지고 이러는 거 같으니까 나는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좀 상황 좀 보시고 도대체 뭐가 지금 문제인지 뭐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 할 말 다 하고 할 말 안 하는데. 현근택 변호사님 할 말 못할 거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대변인 그리고 어쨌든 뭐 조국 대표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 듣고 13일까지 끝내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이거 왜냐면 추석 때, 설 때. 고맙대요. 기사 돌아야 되는데. 설 때 이 얘기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싸우는 얘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13일까지 끝. 설 때 딴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설 밥상에 올라가는 이슈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지선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지난번 2002년 대선 할 때도 설 때 이게 딱 미끄러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됐어요. 거의 붙다가 설 때 그때 막 뭐 법인카드 이용한 거 나오면서 약간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고착화돼 버렸어요. 선거까지. 그럼 명절 때 뭘 밥상에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났으면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일 계속 하는 거. 근데 조국 대표가 어쨌든 13일까지 끝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뭐 어쨌든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가면 이제 끝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간은 없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뭔가 좀 이렇게 하나 좀 해셔가지고 좀 좋은 얘기, 전기를 좀 마련할 수 긍정적인 있는, 얘기, 네. 좀 주도할 수 있는 얘기 좀 이슈를 특검 던졌으면 2차 종합 특검 문제 때문에 합당 동력은 끝났다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거 추진한다고 무슨 네.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아마도 그리고 내일 의원총회를 네. 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좀 그럼요. 뭔가 명분을, 표를 염두에 둔 네. 듯한 명분을 쌓기 위한 축적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포른솔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옳아요 이렇게 해주셨고 팝코님도 노변님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응원하시는 분들 많네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저거는 응원하는 것만 우리 제작진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아유,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알아. 아니 괜찮아요. 정말 다 맞는 말이고 저 네. 욱하는 것도 뭐 이해는 하는데 제가 욱하거나 화내거나 제가 말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막 일관성 있게. 저는 항상 일관성 있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러더라고. 내 말을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쇼츠를 이제 막 일부만 자기네들이 만들어지니까. 원하는 거를 가지고 그게 쇼츠를 문제예요. 만들어서 돌아다니나 봐. 나는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원하는 그 쇼츠만 막 뜨나 봐요. 그러니까 쟤는 저기서 저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쪽에서 보면 그 얘기가 다른 아니잖아요. 얘기네? 근데 원래 제가 나가는 방송을 쭉 보면은 얘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아까 현근택에서 말한 걸 똑같이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얘는 일관적으로 이런 생각이구나 딱 그 흐르는 걸 딱 알면 좋은데 이 쇼츠만 계속 잔뜩 본 사람들은 왜 쟤는 저렇게 말했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그게 말했지? 노영희 이렇게 변호사님이 된다고. 아직 본인이 얼마나 큰 스피커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이번에 왜냐면 컸죠, 그죠? 예. 어마어마 뭐냐 뭐 저기 뭐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나기 때문에 진짜. 한마디 하면 지난번에 예. 그 누구죠? 장관 후보자 사퇴할 때도 보면 사실 이해운. 영향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 말하는 거 다 안 봐. 한마디 한 거이기 그쵸. 때문에 그만큼 큰 스피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덜 억울하신 거예요.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억울한 거 얘기하는 양쪽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했어. 어. 그래서 너무 격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딴 데 가니까 두 사람이 한 얘기를 섞어가지고 내가 했다고. 여기가 무슨 하소연대 하는데 하소연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거는. 기자회견은 병풍 쓰면 그 얘기 한 거예요. 원래. 아니 되게 황당하더라고. 두 분이 정치를 안 하셔서 왜냐면 저처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저도 정치 아직 입문을 못했지만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도 좋아. 뭐라도 좋아. 욕이라도 해줘 제발. 아 좀. 그렇지. 유명해질 뭐라도 수 있게. 얘기해. 뭐라도 욕이라도 좋아.
뭐라도 댓글이라도 달아줘. 뭐라도 좋으니까 관심만 보여줘. 거든요. 네. 그 두 분은 관심이 너무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발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난 이러잖아요. 억울한 게 싫다는 거지. 아니 억울하게 그러니까 하지 어쨌든 마. 그것도 관심이라고.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합당이나 이런 특검 추천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기에 좀 빠르게 정리하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 출마하시는 지방선거가 지금 네, 코앞이라는 코앞인데. 이유가 있는 거고 어제 보니까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도 보니까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하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요즘에 네.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 저한테도 맨날 뭐가 이렇게 막 와요. 근데 내가 다 갈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몇 군데만 시간 되는 대로 가고 있는데 네. 진짜 저는 딱 보면은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 아 이분은 나가야지. 이분은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간다 그러지?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같이 고민하면서 그걸 하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 저는 현근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10몇 년 동안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지 그래서 어쨌든 출판관님 오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이름 정해졌잖아요. 맞아, 현명하고 맞아. 근사한 네. 선택으로 어쨌든 그걸로 썼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완전 오른쪽 코너에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가운데 운동장 완전 비었어. 그렇지. 서로의 찬스. 그래. 다 먹을 수 있는. 어. 여기서 격신당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넓은 운동장 빼고 그러니까. 저쪽 왼쪽 구석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운동장이 엄청 비었는데 여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눈에 보여요. 여기 먹으면 그냥 선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치 이 합당 프레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그냥 있어도 쟤네 너무 못하니까 우리 지방선거 충분히 다 이겨.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지방선거 이유를 보고 맞아요. 합당을 해야 돼.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선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마치 이까 치면 얘네들이 또 금방 이렇게 있는다는 있다가도 보장이 없어요. 갑자기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왼쪽에서 해서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비어 있는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먹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오른쪽으로 코너로 몰아버리면 그러면 그 이후에 정치 구도 짜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그 기운으로 이걸 합당도 하고 이 판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 정말로 다시 한번 잘 치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